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 일체 강의 후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설명하고자 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감각은 우리 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인 눈, 코, 귀, 입, 몸으로부터 받아 인식되어지는데 이것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어떻게 인식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불교의 심한 뜻을 발견하고 불교를 이해하게 하고 심리학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불교 지도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론들을 갖고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접근으로 오다 보니 덮여있는 것들이 많기도 합니다.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오감으로 접하는 정보가 200만 비트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감으로 인식되어진 것을 자신만의 필터 과정을 거쳐 134비트 자상만을 갖고 내가 다 안다는 논리를 토대로 상대를 화나게 했던 일은 없으셨는지. 오감 중에서 눈만이 볼 수 있는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맛을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감촉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입니다. 이것은 의견을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귀, 코, 입, 몸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어서 그 고유 영역 위에는 다른 영역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것을 오근이라고 합니다. 이 오근을 통해서 등록 저장된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뜻이라는 여섯 번째 의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근과 의근은 서로 조건지어 일어난 것일 뿐이지 따로 떨어져서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오근 중에서 하나의 근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의근은 상실된 근의 느낌만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나머지 근의 느낌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근의 기능이 온전히 갖추어졌더라도 인식 장소인 뇌에 장애가 생기면 의근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뜻이라는 의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건을 조건으로 하나 일어나는 느낌들 역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오건과 의근은 상호 조건지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인식이 발생 단계라고 설명하자 개념지어 놓은 것으로서 이를 부처님은 통찰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감각기관인 오감 또는 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식 발생의 지점으로 육근이라고 부르며 대상이 있어서 즉 인식이 조건지어지는 대상을 육경이라고 하고 근이 경과 만나면 무엇이지? 라고 해서 인식된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육근이 육경을 만나 육식이 일어나서 이것을 인식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적으로 보면 3살 때부터 뇌의 모든 것들이 저장된다고 하니 앞에서 언급한 오감을 통해 느낌들이 등록되어 조건만 맞으면 아니 자극이 되면 바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밝혀낼 것입니다. 결국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자신만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저장 능력과 경험 등의 크기가 다르고 해석에 따르니 그것을 알기만 하면 즉
134비트의 자아상임을 안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부부간의 갈등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